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국어를 맡은 이번에 제1차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학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4월 달입니다. 곧 4월 달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쯤이었으면 반도 열심히 꾸미고 함께 수업도 재밌게 하면서 즐겁게 보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지금 이렇게 비록 우리가 집에서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17차시 동안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차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할 내용은 교과서 자료.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교과서를 갖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듣기로는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배부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긴 했는데 아직 교과서 자료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고은중학교 사이트에서 고은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따가 함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천재교육 홈페이지에 있는 T셀파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북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어떻게 이 교과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교과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교과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을 함께 본 이후에 두 번째로는 동영상 강의의 진도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도와 어떤 계획 구체적으로 학교 수업과는 어떻게 연계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여기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그래요. 다만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해볼 수밖에 없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 수업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진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진도를 안내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아가서 총 17차시로 이제 이 수업이 구성되는데 각 차시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혹은 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학생 권선생 채널 그래서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고 고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국어를 올해 중학교 2학년 국어를 모두 맡고 있는 교사 권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모두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교과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고은중학교 홈페이지와 천재교육 T셀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교과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인터넷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중학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는 방법이에요. 네, 고은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고운중학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공지사항 칸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렇게 공지사항 칸에 들어가면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 온라인 요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에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웹dt edunet.ne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온라인 학습 서비스가 잠시 작업에 따라서 잠깐 멈추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함께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webdt.edunet.net에 들어가면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학교 계정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계정은 여기 스쿨 M2545 그리고 스쿨 M2545 이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계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에듀넷이 지금 오늘 서버 점검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안내되어 있는 대로 교과서 구독하기를 하고 그리고 PDF 파일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에듀넷이 점검 중이라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저는 다른 식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재교육에서 틸셀파 이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인터넷에 T셀파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셀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T셀파 긴급 안심학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중 밑에 가면 우리는 중학교니까 중학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학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활용할 교과서를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책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책은 국어 중에서 선생님 과목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국어입니다. 요 국어 중에서 국어 2-1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국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바로 이렇게 교과서 화면이 뜹니다. 잠시 기다려 보죠. 네, 모두 잘 접속이 되었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할 이 문학이론 단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낭송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작가 소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운중학교 공지사항을 통해서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교과서 PDF를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디지털 교과서를 구독하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T셀파에 들어가서 중학에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목 무슨 과목이라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해 주었어요. 국어였죠. 국어 중에서도 국어 2-1 바로 노미숙 선생님이 쓴 2-1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이북이 이렇게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천재교육 T셀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동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실물 교과서, 책으로 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쓸 교과서 있잖아요. 그걸 직접 보면서 진행해도 되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접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물론 T셀파에서 제공하는 자료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얘기했던 영상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의 진도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단원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과서에서 들어있는 단원은 이렇게 총 4가지 단원이 있어요.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배울 단원은 이렇게 4단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1, 2학년 1학기 단원입니다. 이게 바로 차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딜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교과서로 1장, 2장 넘기면은 전체 차례가 있습니다. 이 책이 차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한 몇 쪽쯤이 될까요? 한 4쪽쯤 될 것 같습니다. 2장 넘겨서 4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이 차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학이 눈, 두 번째로 세상과 주고받는 글, 세 번째로 즐거운 언어생활, 네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매체, 이렇게 4가지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4가지 단원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이 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학 단원입니다. 말 그대로 문학이 눈이라는 표현이 문학이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눈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나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요? 아니면 쳐다보는 눈일까요? 요 2단원, 소단원 2단원이 제목이 힌트를 줄 것 같죠?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문학이 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속 시선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초점을 두어서 이 시나 소설에서 어떤 사람의 초점을 두어서 작품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현대시 작품들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누구냐면 엄마 걱정. 누굽니까? 그쵸, 기영도죠.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고향, 백석시인, 이런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술자, 어떤 화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시 같은 경우에 화자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이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글에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의 목소리를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 속 시선입니다. 이야기 속 시선. 그래서 이야기 속 시선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활용할 거예요. 소설 중에서도 여러분들 김유정 작가의 무엇이 있을까요? 김유정 작가 여러분들 아는 거 있나요? 그렇죠.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그래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 이야기 속 시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작품을 다뤄볼 건데 추가적으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만한 작품들이 또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선택활동입니다. 바로 선택학습인데 선택학습에서는 2가지 작품을 더 다뤄요. 첫 번째로 시조입니다. 시조.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 시조 말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함께 잠깐 볼까요, 교과서를? 교과서를 여러분들 몇 쪽을 펴시면 되냐면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54쪽 혹은 56쪽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54쪽을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 54쪽을 잠깐 보세요. 그러면 시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조 바로 누구의 것이냐면 훈민가. 바로 정철이죠. 정철의 훈민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조가 아니라 이번에는 수필이 나와 있죠. 수필은 누굽니까? 페이지 50 몇 쪽이죠? 그렇죠. 56쪽. 바로 흙을 밟고 싶다. 흙을 밟고 싶다. 누구? 그쵸.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밟고 싶다라는 문정희 작가의 수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2가지 차원의 선택학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학습을 진행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1단원이 끝나면 2단원으로 넘어가겠죠. 2단원은 세상과 주고받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결국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렵지 않죠. 읽기와 쓰기, 무엇을 다룰까요, 여러분들? 그쵸, 읽기 그리고 쓰기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 바로 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예시라든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예로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구름. 그래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 구름이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뭉게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새털구름이라든지 뭐 층운형 구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반면 뿐만 아니라 뭐 순서라든가 인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인과, 원인과 결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리가 오르내리고 있는 뭐 국제 유가가 있죠. 기름값이 왜 오르내리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중동에서 어떠한 내전이 있어서 그래서 석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그리고 결과는 그에 따라서 석유값이 불안정함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같이 설명 방법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걸 파악하며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읽기에 관한 것이었다면 설명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이런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글쓰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글을 쓰자라고 한다면 바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예상 독자라든지 또 정보를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실제 수업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용을 조직한다든지 또 뭐 개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글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설명하는 글쓰기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언어생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건 어떤 단원이 되는 것이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 얘기해줬어요. 문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그래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담화가 뭘까요? 담화? 여러분들 담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담화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어요.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뭐 참여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말하는 사람이니까 듣는 사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담화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결국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담화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담화는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담화의 개념을 토대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화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맥락이라는 게 사용될 수 있죠. 맥락에는 사회문화적 맥락 아니면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5분 남았는 걸 이란 표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정문에서. 그러면은 지각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똑같은 5분 남았는 거리. 그랬는데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쉬는 시간에 이랬어요. 그랬더니 민지가 5분 남았는 걸 또 이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탁구 치러 가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탁구를 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맥락에 따라서도 이 담화는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담화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과 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국어에 대해서 어떤 게 올바른 발음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떡볶이를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떡볶이인가요? 떡볶이인가요? 어렵죠? 그리고 다음에는 쌍기역 받침일까요? 기역 받침일까요? 어렵죠?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이 어제 떡볶이를 사러 갔는데 요 떡볶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떡볶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떡볶이 집에서. 이거 과연 맞을까? 요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F8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F8을 보면은 이렇게 도구 라인에 들어가면 맞춤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작을 하게 되면 떡볶이를 비표준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비표준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떡볶이라고 올바르게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속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표기한 것인지 또 그 발음을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하고 다음으로 4단원 마지막으로 배울 단어는 매체의 표현 방법입니다. 매체의 표현 방법은 일단은 표현 방법 일단은 읽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에도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먼저 매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죠. 매체의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혹은 어떠한 뭐 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리 세종시의 각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보면 뭐 고운동도 있고 뭐 아름동도 있고 뿐만 아니라 면도 있어요. 조치원읍이라든지 뭐 장군면이라든지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지역은 요 지역이고 장군면은 여기 있는 지역이고 고운동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진행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읽기를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매체를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매체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발표와 매체 부분입니다. 발표와 매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계약하거든 선생님이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반장선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려고 그래요. 반장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랬을 때 A 후보, B 후보가 있을 때 단순히 A 후보는 20표, B 후보는 10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A 후보는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20표라는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고 B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10표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강의를 듣는 거는 그 중에서도 요 1단원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총 17차시, 총 17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 문학이 누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선생님이 교과서 자료 특히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이북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를 직접 들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 제 1단원 문학이 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이죠. 시의 목소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의 목소리 소단원의 단원 개관 그러니까 생각 깨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기 전의 활동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 자료는 인터넷이라든지 물론 직접 받은 책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직접 배우받았다면 그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운중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에듀넷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천재교육 티셀파 이북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1단원으로 중심으로 17차시 동안 진행되고 나아가서 1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천재교육 교과서 노미수 국어 2-2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 국어를 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학생 권선생 채널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 제2차 시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이 눈 C의 목소리 단원 개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